최고의 페이지. 와. 안녕하세요.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재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유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색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장소도 새로운데 저희가 새로운 곳에 온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는 아마 못 왔을 것 같은데 오늘 초대 손님 네. 외모는 자존감이다의 김주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쁘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주미 대표님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 디자인해드리는 소울뷰티 코치, 소울뷰티 디자인 대표 김주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거 우리 이동훈 코치님하고 좀 비슷한 그런 건데? 네, 내면의 현자를 만나는 것과. 네, 저는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 디자인해드리는 네. 소울뷰티 코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성우가 온 건 줄 알았어요. 아니 목소리가 되게 성우처럼 이렇게. 그런가요? 예, 네. 좋으셔서. 아니 목소리도 좋으시고 뿐만 아니라 외모도 좋으시고 네. 마음까지. 감사합니다. 다 갖췄네요. 완벽한 여성. 이렇게 또 칭찬으로 시작하는 훈훈한 분위기. 네. 네요. 네. 오늘은 외모는 자존감이다의 저자 김주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시는 일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주미 대표님. 내면의 아름다움을 외면으로 표현해 주신다. 네, 그렇죠. 듣고 방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일반인 분들의 이미지 변화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변화. 네, 이미지 변신이라고도 하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남자 세 분이 있잖아요. 얼마의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가능성이라는 거는 비포 애프터가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비포 애프터 가장 많이 변할 것 같은 사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좀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 좀 하죠. 우선 네. 좀 우리 느낌을 좀 우선 먼저 좀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이 제목만 딱 봤을 때 두 분은 느낌이 어떠셨어요? 참 도도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오히려 외모 지상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 책을 보면서 또 표지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손을 딱 얹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를 어떻게 잘 가꿀 수 있느냐라는 책인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진짜로 금방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지? 예쁘면은 다 잘생기면 다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모습 이런 게 외모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갖는 그런 마음, 자존감 이런 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책을 좀 보면서도 했습니다. 네. 저도 우선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단어인데 실제 이제 책을 쭉 보면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항상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한데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중요한 건 이 겉에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인 거 되게 강조하시는데 이게 약간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과 외면이 균형을 맞춰졌을 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완벽해질 텐데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겉으로 좀 보이는 게 좀 많지 않았나. 내면을 막 괴로워하면서 겉으로는 막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돼서 가끔씩은 좀 원하지 않는 피드백도 받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스스로 잘 배워야겠다 그리고 또 스스로 느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우리 김주미 대표님께서 짧게 이 책에 대한 내용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모는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가꾸는 건 약간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좀 한심하다. 뭔가 그것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약간 그런 편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이제 책을 읽은 네, 우리 유경철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건강한 내면 상태가 외모에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 내면과 외면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을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외모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과 나의 내면이 일치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외부로 잘 드러나는가 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별로 거울도 잘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거울 자주 보세요? 저는 잘 봐요. 네, 외모에 관심 많다고 맞아. 하셨잖아요. 우리 유 대표는 볼 것 네. 같다 진짜. 네. 코치님도요? 저도 나올 때는 보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거울을 일부러 안 보냐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울도 잘 안 보고 집에 특별하게 뭐 나갈 때 할 때 뭐 거울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요즘 거울 보는 용도를 따지면 이 사이에 뭐가 끼었나? 이게 주로 보는 용도지. 네. 내 헤어스타일과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화장품 몇 개 쓰세요? 화장품 2개. 2개. 저는 화장품 안 써요. 아예 안 써요? 네. 오, 그래요? 뭐 바르면 싫어. 저는 사실 요즘에 그 하루에 하나씩 마스크팩 일일 1 마스크팩 하고 있어요. 오, 1일 1팩.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두 분하고 다르게 예전부터 외모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조금 그 노화가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느끼기 시작해서 우선은 내면도 중요한데 외면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게 뭐 화장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부 관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문가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외모는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외모의 뜻이 뭐죠? 외모? 외모. 비주얼 그냥 보이는 거. 네, 그럼 타고나는 걸까요, 그게? 이렇게 추궁하듯이 질문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근데 좀 생김새가 있잖아요. 생김새 있잖아요. 외모의 정의를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네, 타고난 거가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네. 연예인처럼 예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매도 좋고 네.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은 좀 못생기게 태어나고 뚱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죠? 타고나기를 좋은 외모를 갖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연예인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쵸.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주목을 받거나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발달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게 되면요. 나이는 이기지 못해요. 맞아. 네. 김주미 대표님은 타고나셨어요? 아니면 가꾼 쪽이세요? 책에 나오면 뭐 책에 있어요. 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타고난 외모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볼 때 그런 느낌? 네. 느낌이 또 에너지라는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은 사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보다 그 사람의 표정이 더 오래 남는다는 얘기 맞습니다. 있는 것처럼. 지금 정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첫인상 결정 요인 1위가 표정이에요. 네. 그리고 피부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남는 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좋냐 나쁘냐를 평가를 할 때 표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웃는 표정하고 좀 카리스마 있는 표정. 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 도도한 척하는 표정 뭐 이런 거 보면은 도도한 척하는 표정이 더 잘생겨 보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혹시? 도도한 척하는 표정은 뭘까요? 한번 지어봐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웃는 표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안 좋냐면 상갓집에 갈 때 안 좋아요. 상갓집에 가면 네.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야, 이 분위기가 이런데 너 왜 이렇게 웃어라고 얘기해요. 분위기를 좀 맞춰라라는 얘기를. 당연히.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웃상이요? 웃상? 그렇죠. 웃상이니까 네. 상대방을 보면은 그래도 좀 슬픈 표정보다는 그래도 살짝 슬픔을 안고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래도 미소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슬픔은 안 보이고 미소만 보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상황에 맞는 표정이 중요하고요. 네. 그게 잘 안 되신다면은 앞으로는 진중한 표정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하겠구나. 네. 연습을 해야죠. 상황에 맞는 표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네. 저는 막 슬픈 척 하는데 가서 이제 막 우울한 척. 슬픈 척 하시면 안 되죠. 진짜 슬프셔야죠. 내면에서 드러나게.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던데 나이 들어가면서는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네.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연기가 좀 늘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슬픔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연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나 나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네. 저도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저는 강사를 하니까 강의라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강의력이 좋고 컨텐츠가 좋고 호소력이 좋으면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죠. 그러니까 뭐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옷 입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 전체적인 이미지 모습들이 좀 더 매력에서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리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걸 느끼거든요. 좀 배도 좀 나오고 살도 좀 찌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향이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작가분들, 강사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뭐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회사분들도 많으시지만 근데 내 말이 먹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 말이 먹힌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말에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냐. 이제 그런 차이인데 우리는 사람 처음 볼 때 뭘 봐요? 외모를 보죠. 네, 얼굴, 몸매. 아니죠. 지금 또 틀리셨어요. 아니라고 약간 말씀드렸는데. 외모. 네. 외모. 사람의 이제 분위기, 분위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그 외적인 느낌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인 걸 다 같이 보는 거죠. 그 전반적인 모습이다. 네. 얼굴 잘생기고 그런 건 중요하지 몸매 않아요. 좋고 네. 이거 아니다.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은 딱 객관적으로 얼굴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 별로 못생겼어. 네. 몸매도 나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뭐 몸매도 안 좋아. 네. 뭐 배도 나왔어. 근데 좀 잘 가꿨어. 이런 분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얼굴이 이렇게 뭐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고 좋아 보이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냐 느낌이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연예인처럼 생긴 얼굴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보이는 모습이 잘 가꾸어진 분한테 더 호감이 간다는 거죠. 더 말이 먹히고. 동의합니다. 네. 예전에 김연아 선수를 지금부터 한 뭐 10년 전쯤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어린 나이에 광채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쟤는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 광채라는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피부 좋은 게 아니라 그 좀 다른 느낌. 뭔가 아우라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아우라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면과 좀 연관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네.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한 반 이상은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외모가 훌륭하신. 네. 그런데 자신감이 없죠.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외모의 생김새, 얼굴의 생김새, 키, 몸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 힘이 없어 보여.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외모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면 네. 거기서 보여지는 그 외모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되죠.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의 의미는 잘 갖추어져 있냐, 가꾸어져 있냐라는 거죠. 제 지인 중에 네.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모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 제 지인 중에도 있어요. 지금. 예, 흔하면 뭐 근자감, 자뻑 이러는데 만나기만 하면 막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외모 뭐 멋있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과잉되는 자기 자신감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그거는 좀 구별을 해봐야 돼요. 자신감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그렇죠. 남의 평가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자기만 괜찮아. 이것도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안 괜찮아. 이것도 문제고요. 남은 괜찮다고 하는데 네. 나는 괜찮지 않은 게 좀 자존감이 낮은 유형들이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는 괜찮은데 남이 좀 아닌 것 같아. 네. 이것도 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내가- 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남이 평가하는 거에 너무 벗어나지 않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네. 왜냐면 우리는 타인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잖아요. 네, 그게 나 혼자만의 믿음이야.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객관적이지 않은 거고. 유 대표 잘 들으셨죠? 저는 근자감은 아니에요. 저는 왜요? 훌륭하시고 잘 또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화장품은 5개 씁니다. 마스크팩 노력 중입니다. 네. 1일 1팩.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아우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진짜 외모가 별로 이렇게 크게 뛰어나지 않으신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지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마음 씀씀이 뭐 겸손 이런 것들이 뿜어 나와서 그냥 그것만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실제 내면적인 게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맞아요. 나오는 아우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어디에서 또 느끼냐면은 이제 눈빛이랑 자세. 네, 이런 데서 또 느껴지죠. 예전에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잘생긴 그게 예쁜 얼굴이 아니라고 네. 하는데 많은 남성들에게 인기를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지적인 부분과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눈빛이나 표정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랐지 않았을까. 맞아요. 내면적인 게 외면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근데 또 거꾸로도 외모를 잘 좀 가꾸면 네. 내면이 좀 강해지나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조건 외모를 가꾼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다 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나를 어떻게 볼까만 신경을 쓰면서 외모를 가꾸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희일비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겠죠. 그럼 그거는 좀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정체성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 외적으로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네,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의 모습을 결정해서 그걸 드러내시는 분들은 외모를 가꾸면서 거기에 일치감을 느끼겠죠. 그랬을 때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외모를 하는 부분도 외모로 가꾸는 부분도 시작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외부에서 시작하는 분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성형외과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표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눈이 굉장히 예뻐진다든지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살아나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존감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의 뜻 다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자기 존재감 아닌가요? 자신을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네,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 네. 라고 믿는 마음. 네, 나를, 그리고 내가 아끼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의 어떤 합이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존감이 그 자신감과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자존감이 진짜 건강한 자존감이 되려면 내가 무조건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이 찌고 있는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쪄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굳이 식스팩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냥 내 스스로가 그걸 뿌듯하게 생각하면 돼. 라고 막 생각을 해서 위안을 삼거든요. 네. 근데 살은 계속 찌고 있고. 근데 자신감은 또 있고. 네.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좀 통통하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계속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과하게. 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인가 아니면 진짜 괜찮은 건가? 그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합리화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 살이 안 찌려면 음식을 안 먹고 좀 적게 먹거나 균형 맞춰야 되는데 이제 내가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끝나고 이걸 먹는 것은 나에게 충분한 위로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살이 너무 개의치 않고 그냥 먹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로 자기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희 독자분들은 10번 이상 정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압축적이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떠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는 정우성인데 실천을 못하네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가능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가능한지, 이 제목이 뭔지. 가능하지 않은 수준을 원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행해져요. 네.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미지 코칭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 10분 중에 7, 8분은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중에 성공하시는 분이 있고 실패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실패하시는 가장 큰 원인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러니까 뭐를 앞으로 절대로 안 먹겠다. 약을 먹거나. 네, 한약 다이어트. 제가 본 분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약 다이어트로 살 빼신 분 10분을 봤는데 10분 중에 9분 아니죠. 10분이 요요로 더 찌신 분들을 제가 제 주변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약 다이어트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한약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도 내 식단은 내가 바꾼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할 때 옳은 것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하고 쉬운 것 때문에 고민한다. 맞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쉬운 걸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후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힘들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졌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요요가 적게 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건강한 음식도 싫어해. 이러면 무조건 요요가 와요. 운동을 안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해야 되나? 그러니까 운동을 안 좋아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막 빡센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정도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막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운동.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거고요. 운동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근데 하루에 스쿼트 30개 라든지 스트레칭 10분이라든지. 저거 하고 있어요. 아침에 팔굽혀펴기 100개, 저녁에 스쿼트 100개. 방에서.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움직이는 활동량을 조금 늘리는 거죠. 좀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한다. 이게 루틴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냥 해요. 근데 그냥 하다 보면 계속 합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이 항상 이제 팔굽혀펴기를 200개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시면서
이분에게는 보상이 뭐냐면 샤워할 때 남자분이신데 샤워할 때 자기 몸을 만지는 게 보상이래요. 맞아요. 만지면서 뿌듯해. 내가 이걸 해냈어. 이렇게. 맞아요. 그게 보상을 주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한혜진 씨가 나와서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몸매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거울 앞에 쓰래요. 만족하면 그냥 그대로 있으라.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 그걸 보고 자기가 뭐 살을 빼든 다이어트를 하라고 얘기해요. 동의합니다. 그쵸?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이 전신 거울에서 자신의 이제 몸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전신 거울 사셨다고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전신 거울 있다고. 전신 거울을 제가 샀다는 게 아니라 산 건 아니에요. 전신 거울을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전신 거울 아마 있으시겠죠. 네. 당연히 있으실 근데 거고. 저는 전신 거울 딱 보면서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이 쪘을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최악의 결과가.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거울이 중요하다. 네. 거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 대상이 여성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외모는 자존감이다가요. 남성을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야 밝히지만 꼭 남성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이제 남녀 공용, 남성과 여성을 아우러서 이제 쓴 책이어서 사례에도 남성분들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일 뒤쪽에 사진하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서 거기에 남성이 나왔으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이 외모와 관련된 책은 여성분들의 독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쵸. 남자 사례를 빼자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책은 실제로 여자분이 많이 읽으셨어요? 남자분이 많이 읽으셨어요? 뭐 여성분들이 많이 읽긴 했지만 남성 독자분들도 꽤 되셨고요. 그리고 다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들이에요. 네, 속옷만 제외하면.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대상분들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분들, 남성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공기관 이런 데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그건 거의 100% 수강생이 남성분들이세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이미지와 자기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셀카를 찍어보게 해요.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거울을 보듯이 표정 의식하지 않고 그냥 리얼하게 찍는 거죠. 자기 얼굴을 보시는 순간 정적이 흘러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 스노우나 이런 거 찍는데. 네. 거울이 있어야 되고 셀카를 자주 찍어야 되겠다. 그렇죠. 저는 익숙해요. 네. 남성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너무 셀카 사진 많이 올리셔도 비호감이에요. 맞아. 맞아요. 이명철 대표는 처음부터 셀카던데. 저는요? 종종 올리시는 거는 가끔 올려요. 그거는 괜찮은데 약간 막 계속 똑같은 그걸로 계속 그건 조금 보기가.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도 그래요. 저도 비호감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예쁘긴 하는데 너무 자주 올리니까. 맞아요. 관종 아니야? 제가 그럼 이거 질문 던질게요.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김지미 작가님이 글도 쓰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만약에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의뢰를 한다면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하는 이제 이미지 코치 방식은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제 이거 듣는 분들은 네네.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드려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비뚤어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굉장히 나쁘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나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또 그게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은 외모도 가꾸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태도의 문제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좀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를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떤 이미지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직업이 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이는 게 나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뭔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표정 트레이닝. 네, 거기에 맞는 표정 연습을 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자세 같은 것도 좀 봐드리고요. 뭐 제스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제 얼굴을 좀 스스로 셀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네, 뭐 또 대면을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도 요즘은 기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바르더라고요. 네, 티나지 않게 대신 네. 네, 이제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헤어스타일에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제 그런 이제 디자인을 좀 해드리고요, 알려드리고, 네, 네 그리고 뭐 염색이 필요하다든지 뭐 컷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 이제 어울리는 컬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의상, 네 패션을 어떻게 이제 어떤 스타일로 입으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입고 계시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최종적으로는 쇼핑도 같이 해드려요. 필요한 의상을 체인지를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네, 변신이 일어나죠. 저희 셋이 당장 해야겠어요. 당장 해야겠네요. 보통 기업체 임원이나 이렇게 대표님들이 그렇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저는 좀 특이한 네 점인데,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이미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반인 분들이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모든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요. 네. 역시.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아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찾고 그렇죠. 그 모습으로 좀씩 만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네. 크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내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뭐 아주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럼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뽑아보시죠. 그러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북에 사서 페이지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본래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스스로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지금껏 수없이 변화를 결심했지만 좀처럼 변하지 못했다면 방법이나 스킬을 더 익힐 게 아니라 변하고 싶은 내 마음부터 돌아보길 바란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니까 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이 되게 좋았던 게 우리 계속 이 책에 어떻게 관통하는 주제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하지 않는 그 근원에서는 내 마음 속에서 정말 내가 그걸 원하는지를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원한다면 사실은 그 원하는 간절함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건데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항상 후회하고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구절처럼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만 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치님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마음에 왔던 최고의 페이지는 아름다움과 행복의 상관관계라고 해서요. 외모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마인드를 교정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요 짧은 문장인데 우리는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한다면 그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제가 뭐 어떤 외모에 신경 쓴다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챙겨주는 대로 그냥 입었지 굳이 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책을 보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는 순간에
뭔가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키워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내 내면에서 동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키우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다면 여기서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뭡니까?를 발견하도록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런 동기를 좀 마련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했던 게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 네.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에필로그에 대표님이 다른 책에서 보시고 본인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도 힘들다. 모든 사랑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닌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 말이 그렇게 와닿으셨어요. 네, 그래서 뽑지 않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와닿더라고요. 저도 네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가 그냥 혼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 뭐 이런 거까지도 포함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랑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기분이 드셔? 그러면 관심이 가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네, 같이 있고 싶고 궁금하고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럼 자기한테 그러냐고 네,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충분히 내가 사랑을 해준다고 느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너무 과잉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너무 사랑해. 본인만. 사랑이 아니라 집착 아니야? 네, 그거는 자신에 대한 이절이? 그거는 좀 나르시즘 같은데요. 네.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른 거.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나르시즘에 빠지는 건 좀 구분해야 네, 좀 구별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은 외모는 자존감이다의 저자 김준 대표님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가시기 전에 저희 3명 외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서워. 제가 외모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주세요. 이미지는 어떤지. 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조금만 뭐 바꾸면 좋겠다 이런 거 어때요? 일단 먼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떤 이미지로 원하세요? 저는요, 되게 지성이 있고 그다음에 되게 인격이 높고 그다음에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원하세요? 외적으로?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강인하는 사람이니까 그 신뢰감이 있고 호감이 가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얘기 듣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을 갖는. 뭐 이미 충분하신 것 같긴 하지만 좀 지적인 이미지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적인 이미지. 네.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네. 지금 현재 이제 좀 헤어스타일은 좀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옆에를 좀 뭐라고 하죠? 깎아요. 많이 깎았어요. 커트를 군대 스타일? 약간 위에가 좀 길고 맞아요. 옆은 짧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용어가 있는데. 투블럭? 네, 약간 투블럭. 네, 투블럭인데 이제 윗머리가 좀 많이 기신 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헤어에서 좀 그 독특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좀 지적인 헤어스타일이 어떤 건지 조금 찾아보시고 그게 내 얼굴에 적용이 가능한지 미용실에 가셔서 헤어 디자이너분과 상의 후에 스타일을 좀 바꾸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적인 모습으로 뭐 눈, 코, 입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머리를 신경 써라. 저는 헤어를 네, 지금 헤어스타일은 약간
그 예술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술가? 네. 피카소? 예술가라기보다는 바꿔야 되겠다. 하루키? 알겠습니다. 네, 이동훈 코치님 어떤 이미지를 원하세요? 저는 이 책에서도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게 자연스러운 이미지. 네. 근데 자연스러움이란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이제 네. 얻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자연스러움에 아까 유경철 대표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인데 한편으로 보면 서로 간에 뭔가 얘기하다 보면 어떤 지적인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이미지. 되게 지금 모호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적인 이미지는 네. 좀 더 이제 명확한 단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명확한 단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고급스러운 아, 아니면 세련된 네. 깔끔한 아니면 댄디한 네. 네. 아니면 카리스마 있는 뭐 추천 고급스러운 추천 고급스러운. 나도 좋다.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이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필요해. 마찬가지로 헤어스타일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남성분들은 헤어가 얼굴에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이미지 코치는 제가 해드리면 헤어만 달라지셔도 얼굴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보통 헤어를 하면 네. 남자들은 이제 가르마를 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르마에 따른 어떤 네. 그런 게 있나요? 가르마보다는 네, 디자인의 문제죠. 헤어 디자인. 형태의 문제죠. 아. 네. 좀 더 길러야 되나요? 비싼 미용실을 가시면 되겠어요. 얼굴형 자체가 좀 네. 약간 동그란 네. 네, 느낌이 있으신데 그 옆머리를 조금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위에는 조금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디자인은 좀 더 이제 찾아보시는 걸로. 그러면 네. 그 디자이너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네.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원하시는 이미지를 찾아서 가지고 가셔서 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은 옆머리를 그러니까 좀 약간 아저씨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옆을 이렇게 많이 밀면 그렇지. 오케이. 네, 네 그런 느낌이 보통 들기 때문에 사진을 네. 하나 딱 보고 네. 어떤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네. 유명인 사진을 딱 보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 자신의 이미지 모습을 갖는 거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나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원하는 가까운 이미지에 가까우면. 가까운 사진을 찾는다면 네. 네, 나한테서 이제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겠죠. 네. 아 불가능한데 정우성 자꾸 정우성 하지 원빈, 말고. 뭐 정우성 딱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안 되고. 거의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면. 네, 어떤 뭐 외국 배우의 이런 이미지 뭐라든지 약간 저 조지 클루니. 좋아요. 약간 좀 살을 빼시면 좋겠네요. 조지 네. 클루니면 조지 클루니는 굉장히 좀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체형이 있어서 체형이나 이제 얼굴의 이미지가 군살이 없잖아요. 약간. 옷을 입어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살이군요. 그렇네. 우리 어때요, 박정호 사장님은? 저는 뭐 특별하게 원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급진 고급진 것만 원하면 되고 나머지는 저 사람은 좀 꽉 막힌 사람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창의적이고 네. 또 수학과 관련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창의적인이라고 이미지를 잡으시는 게 좋겠네요. 아니요, 꼭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뭐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고급진으로 하고. 고급진으로 해주세요, 그거를 고급진.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로 나타낼 것이냐, 외모로 나타낼 것이냐, 그 두 가지는 다르거든요. 그러네. 외모랑 캐릭터랑 다르다. 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외모로는 굉장히 이제 젠틀하고 그 고급진 그런 느낌인데 만나보니까 굉장히 유쾌해.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그 고급스러운 느낌도 내가 생각하는 고급스러움과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이미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명확한 이미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찾아보시고. 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돈을 드리고 한번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고급진 맞아. 이미지가 그리고 뭔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컨설팅 해주셨는데
얼굴 이미지가 없잖아요. 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걸 알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저희 얼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네,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박종화 대표님은 굉장히 얼굴이 좀 장난기가 가득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원래. 네, 얼굴 이미지 자체가. 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안경테를. 네, 안경테를 좀 지적인 느낌으로 바꾸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금속. 형태는 어때요? 형태는? 형태도요. 네, 형태도 약간 좀 위쪽이 살짝 뾰족한 느낌이라든지 동글동글한 느낌보다는 약간 괜찮다.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헤어도. 네. 알겠습니다. 헤어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자, 김주미 대표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야죠. 이제.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냥 아주 매력적인 에너지가 확 저한테 옆에서 와가지고요. 뭐 즐겁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제 외모에 대해서 또 마음과 내면과 외면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뜻깊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나눠보면서 내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만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김주미 대표님 같은 분하고 자주 친하게 만나면 아무래도 외모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갈 것 같습니다.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노력해야죠. 네, 찾아오세요. 사무실로. 네. 대표님의 소감은요? 네. 네, 저도 이제 세 분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아마 이 세 분의 그 생각과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갖고 계신 그 질문인 것 같아서 좀 들으면서 저에게도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무리 멘트는 외모는 하면은 다 같이 자존감이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네. 외모는 자존감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